동양 최초로 박을 나타낸 악보, 바로 우리나라의 정간보,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된 서양의 악보인 오선보, 정간보 대 오선보, 그 승자는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왕 중의 왕, 천재 오브 천재인 태초의 왕, 조선 제4대왕, 세종대왕. 그는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듯 우리 음악도 중국과 다름을 누누이 지적하셨고, 그 결과 우리만의 새로운 음악 창제와 더불어 우리만의 악보인 정간보를 창안하기에 이릅니다. 중국도 이룩하지 못한 동양 최초로 박을 나타내었다는 신박하고 지니어스한 이 악보는 우물 정자 모양으로 칸을 나누고 한 칸을 한 박으로 나타내어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라는 타이틀을 지니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악보로 자리매김합니다. 음의 높이를 나타내는 12율명은 중국의 것을 사용했지만 음의 길이인 리듬을 표기하는 것에서는 중국의 기보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말과 우리의 말이 리듬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문시는 모두 7자로 되어 있고 4분의 4박자로 음악을 만든다면 소년인호 항난성의 각 글자마다 4분음표 하나씩 붙는 한자 한음의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우리말로 고친 시조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로 글자 수가 17자로 늘어나며 단어에 따르는 리듬은 다양해집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시라도 한 시가 한글로 번역되면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 음악은 율자보로 음악을 적어도 리듬의 표기가 가능하지만 한국어는 리듬 표기를 하려면 특별한 기보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간보 창안의 배경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재, 이러한 고뇌 결과가 세종대왕의 정간보 창안의 배경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말을 정확히 적기 위하여 한글을 창제했고 한국 음악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하여 정간보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서양의 악보인 오선보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악보는 중세 유럽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주류 음악인 종교 음악, 카톨릭 미사 성가를 다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음의 높낮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네우마라는 기호를 쓰며 표기를 했는데 그 악보를 네우마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선보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우마보를 고안한 사람이 바로 귀도 다레초인데요. 본래 수도사였는데 당시 수도사나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을 공부하고 외워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쉽게 가르치고 빨리 배울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결과 이 악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4개의 줄에 높낮이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선보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사람 손가락의 마디에서 따왔기 때문인데요. 자, 모두 손바닥을 펼쳐볼까요? 어라?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마디가 3개?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손바닥과 팔목이 만나는 경계선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 선을 포함한 사선보입니다. 이후 오선보가 나왔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음자리표나 박자표, 음표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양하게 기보하는 것을 시도하였고 17세기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오선보의 형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간보와 오선보를 비교해볼까요? 정간보와 오선보의 본래의 역할은 음악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이나 쓰임새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음의 높이를 표시하는 것은 정간보는 12율명, 오선보는 음표로 나타내고 음의 길이는 정간보는 음이 차지하는 정간의 범위만큼을 박자로 나타내며 오선보는 음표의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화음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 음악은 단선율 음악이기 때문에 정간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례적인 부분에 또 다른 줄을 붙여 동시에 여러 음이 울리는 효과를 줍니다. 오선보는 같은 높이로 음표를 쌓아서 그립니다. 꾸밈음을 표시하는 것은 정간보는 식임새라는 기호로 나타내며 오선보는 작은 음표로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정간보와 오선보를 비교해 보았는데 모양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그 쓰임새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간보는 옛날 것, 오선보만이 진리지 하며 자칫 오선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음악의 특색인 평균율과는 다른 음정, 즉 미분음의 유동성, 큰 폭의 식임새, 음색의 변화와 같은 특성들이 심한 음악은 오선보로 기보하기 어렵습니다. 정간보는 음 높이뿐 아니라 음 길이, 연주 방법까지도 한 정간 안에 표시할 수 있어 선율이 중심이 되는 우리 음악에 매우 적합한 악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음악의 특수한 박자 체계인 장단의 표기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유용한 악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는데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번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적어놓는 비망록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새도 영상 회상 중 상영상과 같이 느린 음악을 적는데 국한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세종 때 만들어져 당시 엄격하게 사용되던 정간보는 이후 5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별다른 발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간보만이 나타날 수 있는 박, 식임새를 통해 국악 연주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음악적인 해석을 덧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이 지닌 특성인 즉흥성과 자율성을 이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악보는 없기 때문에 현재에도 애용하고 있는 악보입니다. 우리 음악을 우리 음악답게 기록할 수 있는 악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며 KTC 마치겠습니다.